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간호 세 번째 기출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가까이 갈게요. 자, 1번 문제고요. 임신 후반기 질출혈의 원인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임신 후반기 질출혈 물어보고 있는데 그거의 원인으로 오른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임신 후반기 질출혈이 오는가, 이런 질출혈 현상이 생기는가. 자, 임신 우리가 이제 후반기 질출혈이 있고요. 그쵸? 전반기 질출혈이 있어요. 우리가 후반기는 일단 뭐라 그랬냐면 태반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질출혈이 있기 때문에 태반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치 태반, 그쵸? 네, 태반이 위치가 안 좋단 말이에요. 보통 앞에 나오는 그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쪽이 많아서 전치 태반, 이거는 후반기 질출혈이다 그랬고, 또 하나 태반자가 나와야 되죠. 태반 일찍 떨어지는 거요. 조기 박리 엄청 아프다 그랬는데 얘네 둘은 후반기 질출혈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 전지태반, 2번 자연유산, 3번 포상기태. 우리가 이제 기태가 자꾸 차오르는 거죠. 네, 자궁의 임신, 자궁 아닌 곳에 임신이 되는 거, 자궁경관에 힘이 빠지는 자궁경관 무력증, 요거 네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전반기 질출혈의 종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랬어요. 생체를 구성하는 주 성분이다 라고 하면 이거 아시겠지요? 단백질이잖아요. 우리가 주 성분이 단백질, 이거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네, 단백질이네요. 그쵸?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는 게 사실 비타민도 있긴 있어요. 그쵸? 근데 생체를 구성하는 주 성분이면서 질병과 감염에 저항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단백질로 가셔야 되겠죠. 파괴된 조직을 수선하고 새로운 조직을 형성한다. 네, 단백질이 맞겠죠. 우리 그 비타민도 뭐 재생, 조직을 재생하고 회복시키고 이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단백질일 것이고요.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를 보호한다. 그쵸? 충격 흡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뭐 무기질도 신체를 조직하는 뭐 구성 성분이기는 하는데, 그쵸? 뭐 여러 가지 가 있잖아요. 무기질 안에 뭐 칼슘도 있고 인도 있고 뭐 요오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뭐 신경의 자극을 전달하는 일, 뭐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일, 효소 작용을 뭐 조절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맡고 있겠죠. 비타민도 사실은 너무 많죠. 수용성, 지용성 나눠지면서 각각의 비타민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되는 일들은 다른 비타민이 대신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비타민이 부족했을 때는 그런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5번 탄수화물은 상당히 흡수율이 좋다 그랬어요. 그쵸? 흡수율이 좋아서 상당히 빨리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원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라고 말을 했고, 탄수화물이 결국 포도당이잖아요. 그래서 뇌세포라든가, 그쵸? 신경 조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적혈구. 자, 얘네들은 무조건 뭐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중요하다 그랬어요. 답은 4번 되겠고, 자, 3번 치아 내부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랬어요. 치아 내부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디냐. 자, 치아를 조금 그려볼까요? 네. 자, 여기 위에 우리가 이제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크게 따지면은 이제 나누면은 치관이라고 그러고, 그쵸? 이 뿌리 부분은 치근이라고 하고 이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관과 치근의 그 사이 경계 부위는 잇몸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치은 쪽, 여기가 치은 쪽에 해당하는 그 잇몸, 요 파트가 거의
치경에 해당하는 파트예요. 이 세 파트로 나누는 이름이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맨 치아의 맨 바깥층은 우리가 범낭질, 사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있죠? 여기 흰 부분, 여기 흰 부분이 바로 상아질이거든요. 상아질.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이 구성 요소. 여기가 가장 부위가 많아요. 그래서 답은 상아질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더 안에 보면 이 치근에서 봤을 때 한 가운데 해당하는 이 부분이 치수가 되는데, 이 치수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 신경과 네, 혈관이 분포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신경과 혈관이 분포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치수 바로 위에가 뭐 어디라고요? 여기가 아까 상아질이라 그랬잖아요. 이 상아질에 수분을 공급한다 그랬어요. 상아질에 수분을 공급한다 그랬고, 지금 상아질이 딱딱한가요? 단단한가요? 범랑질이 단단한가요? 예, 맨 바깥층 범랑질이 제일 단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만 썩으면 바로 상아질 썩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여기 여기 잇몸 여기 우리 여기 보게 상아질이죠. 그 여기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백악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어요? 이 치조골에 박혀 있는 거죠. 여기에 뼈에, 그죠? 치조골에 이 뿌리가 이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여기는 치조골이 되겠어요. 자, 4번 볼게요. 분만 후 모유 수유를 준비하는 산모에게 유방 우려를 있을 때 간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모유 수유 하고 있고요. 모유 수유하면 이제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시간마다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즙을 손으로 짜준다 괜찮고요. 아기를 3시간마다 빨린다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 이 유방 우려이 있을 때 이렇게 짜서, 그쵸? 조금 제거를 좀 해준 다음에 그럼 젖이 잘 차오르거든요. 그리고 이 유방 우려 증세가 좀 많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때 또 아기한테 젖 먹이면 되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유 수유부의 유방우려 간호다라고 하면 손으로 짜준다, 뭐 자극을 좀 준다 이런 말들은 다 괜찮아요. 만져도 된다. 그 다음에 산모용 브레이저 뭐 사용할 수 있겠고요.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고 찬물로 마사지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유 수유가 더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 요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쵸? 만약에 이 순서대로 지키려면 찬물 먼저 따뜻한 물 나중에, 유두는 비누로 닦아주시면 안 되고 유두는 물로만 닦으시라 그랬고, 찬 물수건으로 찜질한 후 젖은 그대로 둔다가 아니죠. 만약에 찜질을 하려 그러면 차가운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찜질하시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했을 때, 자, 약물의 병용 효과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약효가 감소되거나 떨어지는 그런 상쇄되는 작용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약물의 병용 효과에는 2가지 있어요. 그쵸? 협동작용과 길항작용이 있다 그랬어요. 협동은 그야말로 같이 합해지는 그 작용이 되겠고요. 길항은 이제 그 작용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길항작용이 되겠습니다. 협동작용에는 또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상가작용과 상승작용이 있는데, 상가작용은 이 약물과 A라는 약물과 B라는 약물의 작용에 그 한 만큼만 나오는 거, 그거는 상가작용이고, 상승작용은 A라는 약과 B라는 약물을 썼을 때 얘네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상승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요, 내성.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점점 많은 약을 써야 되겠다.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양이 많아져야 되겠다. 그럼 그건 내성이 생긴 거라고 그랬고, 자, 축적작용은 약물이 그 몸 안에 쌓여가지고, 몸 안에 그러니까 축적이 돼가지고, 그쵸? 중독
이렇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러면 축적작용을 한다 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디곡신 같은 것들이 그렇다 그랬어요. 부작용은 뭐 원하지 않는 작용을 부작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치료작용과 반대되는 말이겠죠. 네.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작용은 부작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는 작용이 되겠고, 협동작용은 아까 여기 얘기했었고 답은 2번 되겠어요. 자, 6번 정상분만 후 태어난 산모의 산욕기 관리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지금 정상분만 했고요. 지금 이제 다 아이를 낳았고요. 이제 산욕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몸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어요. 회복이 잘 돼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 1번 자궁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삼가한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회복을 위해서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이제 혈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조기 이상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오로가 있어도 통목욕을 권장한다. 자, 오로가 있는데 지금 통목욕을 한다는 건데요. 오로는 사실 3주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통목욕. 자, 통목욕은 언제 할 수 있느냐? 자궁의 경관이 회복되는 4에서 6주는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네요. 자, 산후 1개월은 산후통이 있다고 안심시킨다. 산후 1개월이 아니라 1주 정도는 좀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라고 안심시키는 건 좋아요. 4번 출산 6에서 8주 후에 검진을 받으러 오게 한다. 네, 맞아요. 자, 아이를 낳고 나서 6에서 8주에 의사선생님께서 엄마 전체적으로 내과적이든 산부인과적이든 다 검진을 한번 해보자고 오시라고 합니다. 병원에.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고, 성관계는 출산 일주일부터 가능하다. 너무 좀 급했네요. 우리가 통목욕이 끝나는 요 6주 있죠? 예, 이 정도 부터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7번 VDRL 검사 후 양성일 때, 자, VDRL 검사 후 양성인데 이때 진단할 수 있는 병이 뭐냐? 자, VDRL 검사는 무슨 진단, 어디 진단 검사냐면 매독의 진단 검사가 되겠어요. 이거 말고도 바서만 테스트, 자, 이거 양성이어도 매독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진단 이름이 되겠죠. 자, 임제 같은 거는 그냥 직접 도말하시면 되겠어요. 현미경으로 그냥 관찰하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소변이라든가 소변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분비물,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명확한 진단을 하려면은 PCR 검사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PCR 검사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할 때도 PCR 검사 PCR 검사 하잖아요. 뭐 핵산 증폭 검사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핵산 증폭 검사다 이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어떤 그런 핵산을 증폭시켜서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잡아서, 자, 클라미디어에 관련된 그런 표적이 되는 그 핵산을 잡아서 이거를 좀 더 증폭시켜서 검출이 된다면 이거는 클라미디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검출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효소 면역 흡착증이라 그래가지고, 그쵸? 우리가 효소 면역 흡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엘리사. 자, 엘리사가 에이즈에 걸렸네요. 엘리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웨스턴 블럿. 네, 잘 나오지는 않는데 엘리사는 뭐 좀 가끔 나온 적은 있어요. 자, 보면 그 이름만 조금 보시고 가실게요. 이제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잖아요. 에이즈 진단 이름 한번 보고요. 자궁경부암은 우리가 많이 하는 파파 뭐예요? 니콜라우 검사 또는 뭐 팝 검사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답은 2번 되겠고요. 8번 약물 중독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조치는 그랬어요. 자, 가장 먼저 해야
지금 이제 약물 중독 환자가 이제 쓰러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약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약병이랑, 그쵸? 예, 뭐, 토물이 있다면 토물이랑 이 환자랑 다 데리고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보면 1번 쇼크 증상을 관찰한다. 자, 이게 먼저일까요? 2번 약물 용기를 확인한다. 3번 물을 마시게 한다. 자, 4번 의사를 부르고 기다린다. 5번 위세척을 한다. 자,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약물 용기를 확인하고, 그쵸?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방법, 얘기네요. 네. 자, 9번 90% 이상의 물, 알부민, 네,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의 액체 성분을 물어봤어요. 자, 혈액은, 그쵸? 혈액은 뭐예요? 혈구와 혈장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크게는. 그쵸? 근데 자, 혈구에는 백혈구, 식균작용, 적혈구, 산소 운반 하는 헤모글로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 응고작용하는 얘네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그 다음에 혈장에는 뭐예요? 물, 알부민, 글로불린. 자, 요런 애들이 지금 혈장에 들어있으니까 답은 1번 혈장 얘기가 되겠네요. 우리가 알부민은, 그 간에서 생성이 되겠죠. 간에서 생성이 되면서 또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가 혈관 안에 잘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이다라고 했고, 우리 글로불린은 사실 보면 알파글로불린, 그 다음에 베타글로불린, 얘네들은 지방을 운반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처럼 생긴 감마글로불린은 항체 역할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쵸? 네. 자, 요런 아이. 그 다음에 피브리노겐은 우리가 혈액, 응고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 혈청이란 말은 뭐냐? 혈청이라는 말은 이 혈장에서 뭐예요? 이 피브리노겐을 뺀 말이에요. 피브리노겐을 뺀 말. 그러니까 혈장에서 이 피브리노겐을 제외하면 그때는 혈청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답은 1번 되겠고. 네, 10번 노인 환자에게 등 마사지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앙화이를 취해준다. 지금 등을 마사지 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가 좋겠죠? 이거 안 되면 측이라도 이제 취해서 등을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고, 2번 윤활법으로 마사지 한다 그랬는데요. 윤활 부분 이렇게 잡아서, 그쵸? 이렇게 이제 찝어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건데, 마사지 하는 건데, 지금 이거 방법 말고도 경찰법, 살살살 문지르는 경찰법, 그 다음에 경타법, 두드리는 경타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압법도 있거든요. 지압법.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윤활법으로만 하지 말고 경찰, 경타, 지압법, 네 가지를 다 이용해서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3번 15에서 20분 이상 해준다 좋고요. 4번 염증 부위는 부드럽게 해준다. 염증 부위 하지 않고 뼈 돌출된 부위는 지압법을 한다. 예, 뼈 돌출된 부위 지압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호흡 중추가 있는 곳 그랬어요. 자, 호흡 중추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나요? 호흡 중추는 구토 중추, 호흡 중추는 우리가 숨내라고도 부르는 연수씨, 연수한테 있다고 얘기를 했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뇌가 있고요. 그쵸?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간뇌가 있고, 그치요? 그 다음에 중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뇌가 있고, 그 다음에 교뇌가 있고, 그 다음에 연수가 있고, 그 다음 아래 척수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요. 되뇌는 지각, 뭐 정신작용, 뭐 시각, 청각,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 그랬어요. 감정을 조절하고, 얘가 대장이죠. 그 다음에 손에는 뭐 평형 감각, 균형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중뇌에는 우리가 숙련된 근육의 움직임,
뭐 이런 거 말했죠. 숙련된 근육의 움직임. 그 다음에 뭐 안구 쪽, 안구의 움직임 이런 거로 관할을 한다. 자, 간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간내에는 시상도 있었고 시상하부도 있었다. 그쵸? 자, 이런 시상하부 여기 이 쪽은 뭐예요? 체온 조절,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었다.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연수가 지금 이렇게 호흡중추, 구토중추, 이거 생명유지와 직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척수는 이제 그 반사운동 중추가 있다. 반사운동 중추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는 여기 이제 간내에 여기 보면은 이제 시상하부 저 아래에 뇌하수체가 있고요. 네, 뇌하수체에서는 전엽이든 후엽이든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12번 자침을 적용받는 환자가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랬어요. 네, 조금 가까이 가볼게요. 여기서 지금 부작용을 물어보는데요. 지금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자, 지금 침을 맞았는데 메스껍다. 자, 이러면 이 부작용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거죠. 이때 부작용은 훈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훈침. 채침은 뭐예요? 뭔가 우리가 침이 체한 것 같다. 그래서 침이 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빼려고 했는데 뺄 수도 없는 상태다. 그럼 시간을 좀 두고 빼도 되겠다 그랬고요. 훈침이 지금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의사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쵸? 보고를 하고 물론 침을 발침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절침은 절단된 거예요. 침이 절단된 거거든요. 침이 절단된 거니까 빼는 방법은 침을 절단됐으니까 이제 핀셋으로 빼거나 아니면 침이 있으면은 이 양쪽 살을 눌러서 침을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빼거나 아니면 그냥 수술로 안 되면 빼거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혈종 되겠어요. 혈종은 이제 침을 뺀 다음에 이제 반점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대. 홍반성 반점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크게 문제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혈종은 아니고요. 나중에 괜찮아진다. 뭐 소멸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케이. 만침은 구부러진 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침. 그래서 구부러진 방향을 따라가지고 뭐 비틀거나 조금씩 천천히 빼보던가 아니면 체위를 조금 바꿔서 그쵸? 체위를 좀 바꿔가지고 좀 구부러진 침을 빼던가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3번 소아에게 중이염이 잘 생기는 곳은 그랬어요. 소아에게 중이염 잘 생기는 곳은 중이염이기 때문에 중이관에서 잘 생겨서 이관을 중이관이라고 하고, 그쵸? 다른 말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답은 1번이 나왔고요. 고실은 거의 중이와 같은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이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공기로 좀 차 있고 이 고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소골이라고 하는 고실뼈가 있다. 고실뼈. 예. 고실뼈가 있고 우리가 이소골이라고도 하고 고실뼈라고도 하고 뭐 청소골. 그쵸? 뭐 귓속뼈. 이렇게도 부른다. 예, 조금 그려볼까요? 지금 귀가 있고, 그쵸? 이게 귓바퀴죠.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은다. 그쵸? 소리를 모아서 쭉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바깥길이어서 외이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고막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이에 해당하게 되겠어요.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귀가 세 파트로 이루어진다고 치면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자, 중위에서 지금 아까 여기 고실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위에서 보면 이제 요 파트가 이제 고실이 있다고 칠게요. 예, 고실 파트.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고실 파트의 위에 상부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소골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소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이랑 연결된 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관, 중이관이라고 했고요. 그쵸? 이쪽으로 뭐예요? 균이 잘 침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이염이 잘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뇌에 해당하는 건 조금 더 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전정이라는 곳도 있고, 그쵸? 뭐 달팽이관이라는 곳도 있어요. 달팽이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반고리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반고리관. 반고리관. 네. 자, 그래서 이 반고리관에 이거 세 가지는 지금 내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고리관에서는 이제 회전을 감지한다 그랬고요. 네, 회전을 감지한다 그랬고, 달팽이관에서는 이제 그 청각세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청각세포. 자, 전정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그런 기울어짐을 감지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뇌이 너무 멀리 갔네요. 네, 볼게요. 다시. 그래서 중이염이 잘 생기는 곳은 이관이라 그랬고, 고실 아니고 웨이도는 여기 얘기했죠? 이게는 우리가 이거 귓바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 그 다음 이속으로는 아까 그 중이 안에 있는 네, 그 뼈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의 뼈인데 그걸 다 합쳐서 이속을 청소골이라고 했다. 자, 14번 에릭슨의 사회 심리적 발달 단계에서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는 그랬어요. 자, 영아기 8단계가 있었잖아요. 영아기는 0에서 1세면서 뭐예요?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 했고, 유아기는 1에서 3세라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율성이 시작된다. 그쵸? 자율성. 대소변 훈련 시기와 겹친다 그랬고요. 자율성 대 수치감. 학령전기는 3에서 6세이면서 자발성. 그쵸? 아니면 뭐 주도성. 대장되는 거. 주도성이라 그랬고, 죄책감이요. 요 시기 잘 못 지내면 죄책감. 아동기는 이제 6에서 12세 학령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면성 대 열등감. 그렇고요. 청소년기는 12에서 18세 되겠고요. 이때는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자아 정체감 대 모르면 통합감이죠. 자아 통합감. 나 잘 살았네. 그쵸? 아니면 못 살았네. 절망감. 네. 자,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신뢰감 제일 많이 나오는 단계는 시험에 신뢰감이 정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중독식 응급처치 상황이다. 그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농약 중독 비타민 K. 자, 농약 중독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농약에 비타민 K는 아니고 농약이 우리가 그 부교감 흥분제 역할을 하는 뭐 그런 농약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아트로핀을 투여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뭐예요? 위세척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고요. 빙초산 중독은 위세척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물로 강산이나 이런 것들은 물로 희석하라고 얘기했었고, 위세척을 하다가 구토를 더 유발하면 점막이 손상된다라 그랬습니다. 쥐약에서 보면 쥐약이 이제 비타민 K를 투여한다가 맞겠습니다. 쥐약이 비타민 K 투약한다가 맞겠어요. 그리고 쥐약이 항응고작용이 있다 그랬어요. 항응고작용 때문에. 네. 자, 일산화탄소 중독. 우리가 이제 연탄가스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밖으로 한자를 옮기라 그랬잖아요. 그쵸? 밖으로 옮기라고 했었고, 환기시키라 그랬고, 또 필요하면은 인공호흡 할 수도 있겠고, 지금 산소를 줘야 되는 상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고농도의 산소도 줄 수 있겠고, 그러니까 답은 4번 되겠고요. 바비트레이트 중독은 이거는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약이에요. 중추신경 억제인데, 그쵸? 거기다 대고 다시 중추신경 억제제를 투여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어요. 자, 16번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 그랬어요. 자,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건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이거 엄청 쉬운 문제네요. 답은 1번이고요. 그럼 혈당을 올리는 약은 뭐가 있어요? 글루카곤이 되겠죠. 어디서 나와요? 췌장에서 나오죠. 둘 다. 자, 코데인은 뭔가요? 마약성 진통제가 되겠죠. 마약성 진통제. 그러니까 얘는 호흡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겠네요. 그쵸? 얘도. 자, 헤파린은 항혈전제, 그러니까 항응고제, 혈전제죠. 그러니까 항응고제가 되겠고요. 혈전 치료제. 그 다음 디곡시는 강심제 되겠어요.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킬 거고요. 리도카인은 뭐예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 국수 마취의 효과, 또, 부정맥제의 효과라고 했어요. 자, 18번 심혈관계 중에서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혈관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장을 우심방, 우심실, 그쵸?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환자 몸이라고 치면 좌심방, 좌심실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폐가 하나만 그릴게요. 폐가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온몸을 돌던 피가, 그쵸? 하대정맥, 상대정맥, 그러니까 대정맥이죠. 합쳐서 대정맥에서 우심방, 우심실로 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폐로 바로 가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혈관들은 다 정맥이죠. 정맥인데 여기에서 폐로 가는 여기서 심장에서 폐로 가는 요 혈관은 폐동맥이라 그랬어요. 그쵸? 혈관 이름은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쵸?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혈관이라고 짓기로 약속을 했고, 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혈관이라고 짓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통은 정맥혈관 안에 정맥피 있고, 그쵸? 동맥혈관 안에는 동맥피 있는데, 요 폐는 틀리다 그랬어요. 반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맥피에 여기 안에, 그쵸? 그리고 폐에서 산소를 많이 받아서 다시 좌심방, 좌심실, 요때는 뭐야? 산소가 많은 동맥피가 되겠죠. 그리고 전신으로 나갈 때 여기는 이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세혈관을 지나서 다시 또 정맥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혈관 이름은 그럼 정맥이겠네요. 그러나 안에는 뭐예요? 동맥피, 깨끗한 산소가 많은 동맥피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건, 이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건 혈관 이름을 물어봤을 때는 폐동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19번 미숙아의 특징적 증상 모습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솜털이 사실은 그 뱃속에서 있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기가 출산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솜털이 있다라는 거는 미숙아의 특징적 증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솜털이 있다 그래야 되겠죠. 미숙아는 37주 이전에 나온 아기고 조사나랑 같은 말이에요. 자, 피하 지방이 없겠죠. 말랐어요. 머리가 크고 야윈 모습이 맞아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은 아직 주름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많다가 아니고 없다, 적다. 손톱이 길고 청백하다 그러면 얘는 너무 많이 익은 과수가 되겠어요. 과수가. 그래서 미수가 37주 이전이고 과수가는 42주 이후에 출생한 애를 얘기하겠어요. 그 사이는 우리가 만사가라고, 정상은 만사가 37주 이후랑 42주 이전에 출생만 하면 그냥 정상 만사가라고 부를게요. 20번 한방에 의하면 노는 인체의 어떤 장기를 상하게 하는가? 이 노여움, 노할 노자. 자, 조금 볼게요. 우리가 이제 5장 6부가 있어요. 5장은 제가 순서대로 우리 친구들은 간, 신, 그쵸?
비패심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간담이 서늘하다 우리 육부에서는 그 다음에 비위가 상한다 이런 말 많이 쓰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시는 방광이요. 자, 폐대장, 그쵸? 심수 소장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일단 금기인 거를 보면 자, 간이 상하면 노를 그러니까 간이 상하려면 이 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염, 화.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가 신장, 방광 이쪽을 상하게 하냐면은 공. 이거는 두려움.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하고 또 이 사, 그러니까 생각사자야. 생각이 많으면 이 비위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패비, 이거는 슬픔인데요. 슬픔. 슬픔은 우리 슬픔과 우울함 이런 거는 폐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희, 이거는 기쁠 희인데요. 너무 기쁜 거, 넘치는 거 그런 거는 너무 넘치는 마음 이런 거는 심장을 상하게 한다. 심희, 그쵸? 폐비, 비사, 신공, 간노. 네. 외워야 되겠죠? 네. 답은 5번 되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